오늘은 해외에 한 번 안 가고 7개월 만에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게 된 애나라는 사람의 영어 공부법을 소개합니다. 애나는 영어권 국가 사람이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외국인 남자친구나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특히 애나는 책을 마음껏 살 수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됐습니다. 애나라는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This is also known as passive learning or passive acquisition, which absolutely works. It won't bring you the same results as active learning, but it'll work perfectly for maintaining your current level in English. 애나가 영어를 잘하게 된 첫 번째 팁은요. 리스닝부터 시작했고 오직 영어 영상만을 봤다라는 겁니다. 애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From the very moment when I decided to start working on my listening skills, Everything that I listened to and watched was in English exclusively. exclusively라는 것이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영어만 봤다는 얘긴데요.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은 그만큼 애나가 영어에 완전히 몰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진 않죠. 한국어 영상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요. 우리가 애나처럼 극단적으로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는 한국어 영상을 좀 줄이고 영어 영상으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도 저녁에 한국어로 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게 돼서 그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넷플릭스에서 Emily in Paris를 영어로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정말 추천하지 않는 학습법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많은 초보 학습자분들이 하시거든요. 바로 인터넷 강의로 영어 수업을 듣는 겁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에 투자를 하는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 귀한 시간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영어로만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영어로만 사용을 하도록 바꿔야 돼요. 그런데 영어 표현을 한국어로 계속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영어 인풋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는 게 한 가지의 단점이고요. 영어 공부를 해도 왜 이렇게 영어가 잘 안 늘지? 영어 회화가 잘 안 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영어 인풋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얼마나 많아야 되냐? 보통 우리가 3000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당연히 100시간, 1000시간 들었을 때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많이 느는 건 맞죠. 3000시간을 영어를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들었을 때 3000시간이 돼요. 근데 제가 정말 이게 신기했던 게 하루 2-3시간씩 영어를 빠져서 들었을 때 3년 정도 됐을 때가 제가 이제 영어 컨텐츠 보는 게 전혀 불편함이 없네 라고 느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한 10분, 20분 듣고 영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 3000시간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양의 영어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확 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시간 영어를 들을 거라면 영어 강의를 듣지 마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1시간을 다 영어로 꽉 채워서 들어도 모자를 판에 거기에 한국어를 넣어서 한국어로 설명하는 거를 듣는 거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거의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영어를 한국어로 가르쳐주는 강의를 들으면 자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하고 영어로 해설하려고 하고 한국어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버려요. 다시 애나의 영어 리스닝 이야기로 돌아가서 애나가 처음 영어 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 영어 실력이 너무나 낮았어서 거의 모든 단어를 다 사전에서 찾아봐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렇게 영어 실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애나가 추천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좀 더 천천히 말하는 영어 교육 채널로 영어를 듣는 거고요.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는 예전에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모국어 자막으로 봤었던 영화들 있죠. 그 영화들을 다시 영어 자막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대략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어로 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쉽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애나의 또 다른 팁은요. 영어로 녹음을 하라는 것인데요. 스피킹을 처음 연습할 때 이 방법으로 연습을 했다고 해요. 비원어민들과의 온라인 모임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영어로 말하고 녹음하는 챌린지를 함께 계속 참여했다고 합니다. 매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영어로 말을 하는 연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도 힘들었고 자기가 녹음한 것을 다시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이 말한 것을 녹음한 걸 다시 들으면서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캐스트 영어에서도 장문 녹음 챌린지 이런 거를 종종 했었어요. 세 번째, 장문인데요. 영어 장문에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애나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기 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먼저 과거 시제로 오늘 뭘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뭘 느꼈는지를 영어로 써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래 시제로 내일 뭐 할 건지 이번 주말에 뭐 할 건지 꿈이 뭔지 앞으로 1년 뒤에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뭐 하셨어요? 영어로 한 문장만 써보세요. 애나는 자신만의 영어 다이어리 노트를 가지고 있대요.
저도 지난 영상들에서 장문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어 회화를 잘하는 데 있어서 영어 장문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장문을 하라고 하면 나는 말을 잘하고 싶은 건데 왜 장문을 하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 스피킹을 연습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장문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영어 환경이 아닌 경우,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대화 상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하는 만큼 매일 스피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장문으로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영어에서 아웃풋을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회화와 장문, 즉 스피킹과 라이팅이에요. 리스닝과 리딩은 인풋이고 영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스닝과 리딩을 할 때는 우리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건 되게 쉽지만 내가 그 문장을 아주 쉬운 거라도 직접 만들어내는 거는 훨씬 어렵거든요. 장문을 통해서 이 문장 만들기 연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즉흥적으로 빠르게 그 순간에 대답해야 하는 스피킹에 비해서 장문은 좀 더 오랜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고 단어를 고를 수 있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더 정확한 문법을 생각해서 쓸 수도 있고요. 다시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캐스 영어에서는 장문 AI를 개발해서 장문과 화상영어를 통합해서 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주제에 대해서 장문을 하고 그 다음에 AI 교정받고 연습한 다음에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게요. 네 번째로 스피킹 연습. 애나는 어떻게 스피킹 연습을 했을까? 물론 앞서 이제 녹음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지만 녹음을 하는 것은 실제 대화는 아니잖아요. 실제 대면하는 대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했을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나가 말한 방법 중에 하나는 화상영어인데요. 애나한테 있어서 화상영어가 되게 비싼 금액이었대요. 우크라이나의 1인당 GDP가 한 600만 원이니까 1년에 한 600만 원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화상영어, 특히 북미권 사람들과 하는 화상영어는 좀 많이 가격이 나가는 거죠. 그에 비해서. 그래서 애나는 화상영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영어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생일 선물을 사준다고 했을 때 나는 돈으로 달라. 그리고 그 돈으로 화상 영어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애나의 영상들을 종종 많이 봤었는데 보다 보면 이렇게 화상 영어도 돈을 모아서 했다 그러고 책도 마음껏 사지 못했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무료로나 좀 저렴한 가격에 참여할 수 있는 영어 회화 스터디, 온라인 스터디 이런 것들을 참여했다고 해요. 말하자면 한국인들끼리 영어로 얘기하는 영어 회화 스터디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그 외에도 자신의 아들이나 남편에게도 영어를 쓴다고 해요. 애나가 처음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가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아들에게 바이링구얼처럼 만들어주고 싶어서라는 그게 엄청 강한 이제 욕구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영어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애나의 굉장히 또 좋은 학습 방법이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항상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게 영어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매우 적극적이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라서 누구나 할 수는 없지만요. 이게 정말 좋은 이유가 유튜브 대본을 영어로 쓰려면 영어로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장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명확하게 조리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들을 또 다듬어야 되고 그걸 영상으로 찍으면서 수없이 반복할 테니까 엄청나게 좋은 스피킹 연습이죠. 그런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인스타그램 정도로 해볼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걸 시도를 해봤었는데 얼마 하다가 안 하게 되긴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포스팅을 영어로 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이제 지속하지 못했었는데 가끔씩 저는 한국어로 블로그를 쓸 때 그 내용을 영어로도 조금 써보기도 해요. 이게 되게 좋은 영어 연습이 된다는 걸 알아서. 여섯 번째는 영어로 책 읽기 팁인데요. 애나는 영어로 책도 많이 읽었다고 해요. 책을 읽을 때는 얼마나 많이 읽고 빨리 읽느냐를 신경 쓰기보다 자기는 퀄리티를 더 신경을 쓴대요.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모두 찾아보고 모르는 단어의 발음도 다 찾아본다고 해요. 그리고 영어 책을 읽는 시간을 그 자체를 되게 깊이 있게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어요. 한번 나도 좀 더 영어 책을 깊이 있게 곱씹으면서 즐겨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자주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문단이나 한 챕터를 읽은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데요. 잠시 멈춘대요. 잠시 멈추고 이 내용이 뭐였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내용들이 잘 머리에 남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팁을 더하면요. 저는 리딩에 있어서 원서를 읽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글링을 추천하고 싶어요. 물론 책을 정말 좋아하고 영어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좋고 잘 맞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영어 책을 읽는다는 게 어쨌든 영어 책을 골라야 되고 사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어 책 샀는데 몇 장 안 읽고 그만둔 경험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 진짜 많아가지고 근데 또 괜히 원서 욕심은 있어서 캐나다 여행 갔을 때도 막 원서를 몇 개씩 사오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저는 구글링을 통해서 리딩을 많이 했었어요. 궁금한 정보가 있을 때 영어로 검색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컨텐츠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컨텐츠가 정말 많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원하는 컨텐츠를 골라서 그걸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이거를 영어로 뭐 How to stay fit 이라고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책을 구매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거 책 읽었다가 안 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검색해서 그냥 무료로 다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캐스 영어 홈페이지 정말 잘 활용해 보세요. 거기에 리딩 자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구글링으로 아까 하는 방법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 단점이 있다면 거기에 나오는 컨텐츠들이 좀 어려운 수준일 때도 많고 그리고 길 때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매우 좋아요. 매우 좋은데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다 짧게 패시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읽기가 아주 딱 좋아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개발할 때 많이 되게 세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긴 지문을 준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못 읽겠어. 라는 마음이 들으면 오히려 안 하거든요. 특히 저희 성인 초급 교재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시기 좋은 수준일 거예요. 저희가 만들었지만 저희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 이제 남편이랑 저랑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팀원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정말 저희 홈페이지만 있으면 정말 영어가 너무너무 많이 늘 수밖에 없어요. 저희 홈페이지로 리딩 읽고 그리고 질문들에 대해 답하고 교정받아서 연습하고 그다음 선생님하고 연습하고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화상 영어를 꼭 안 하더라도 이 홈페이지만 가지고도 혼자서 공부하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도 자투리 시간이나 영어 공부해야지 하면 저는 저희 홈페이지를 무조건 켜서 공부를 하거든요. 아래 고정 댓글에 홈페이지 링크 달아둘게요. 그리고 혹시 화상 영어 수업 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할인 코드도 남겨놓겠습니다. 어떠세요? 애나의 영어 공부 팁 도움이 되셨나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무엇보다 애나는 영상에서 항상 persistence, 끈기, 노력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사실 애나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된 건 그만큼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입했기 때문이잖아요. 뭐 우리의 상황상 다 그렇게 애나처럼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최근에 제가 그 션과 함께라는 그 션 유튜브에 이영표 선수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막 왕돈 없다. 계속 훈련해야 되고 계속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거 진짜 영어랑 비슷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조금 저는 그에 있어서 왕도라는 건 없을 수 있지만 영어 회화를 연습하는 방법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덜 좋은 방법이 있고 정말 안 좋은 방법이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제대로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투자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의 문제겠죠. 저 역시 매일매일 영어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1시간, 뭐 2시간 아니면 30분이라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말이 길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